네, 지난주에는 포도 복숭아 축제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제 아마 다 한 번쯤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다들 포도하고 복숭아 맛 한 번쯤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장보기가 두려워지는 시절인데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옥천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밥상 차리기로 이 좀 어려움을 극복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8월 2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시작하겠습니다. 밤엔 분명히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데 잠시만 어제 고민 다 접어놓고 별을 보러 떠나요 Baby 어젯밤 울었나요 두 눈 부어있네요 내 손 잡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요 화장을 안 해도 돼 생얼로 멘트는 내 꿈에도 싱글로 네 여자친구들도 내 남자친구들도 돈 걱정하지 말고 다 불러 We fall wrong, right get drunk 절대 후회 없는 girl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게 오늘 밤 Let's go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무사바 Everybody come to 남포동 Everybody come to 자갈치 Oh we rockin' with the 아가씨 Oh we rock 무사바 길을 잃어 헤맬 때 별이 보이지 않을 때 해줄 것은 없지만 아직도 끙끙대며 걱정하는 그대 이 노래를 불러요 쓸데없는 생각들은 하지마 우리는 서로에게 말지마 가끔씩 다른 여자 눈길이 가도 내 마음은 항상 너니까 We fall wrong, right get drunk 절대 후회 없는 girl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게 오늘 밤 Let's go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무사바 Everybody come to 남포동 Everybody come to 자갈치 Oh we rockin' with the 아가씨 Oh we rock 무사바 Run the dragon. Everybody come to 해운대. One for the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Big up, big up. 무사바. Sing it for me now. Oh, we rock. 무사바. 감세. 네, 8월 2일자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디님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즐겁게 친구들과 네. 놀았습니다. 네, 아까 노래 나갈 때 말씀드리니까 큰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 콘서트에 기다려서 콘서트가 네, 이틀 앞두고 취소했다고. 맞습니다. 네, 이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야죠. 정말 다시 좀 느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기운 잃지 마시고요. 네, 다시 열릴 테니까요. 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부 3군 소식부터 시작할게요. 영동 소식인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옥천도 그 향수 오케이 카드라고 있죠. 네.
네. 예, 이 카드형 상품권을 영동에서도 이제 운영을 합니다. 레인보우 영동페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새마을 금고까지 그 확대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발급처가 새마을 금고까지 확대된 건데 이 옥천 같은 경우는 1금융권만 할 수 있거든요. 영동페이라는 게 사실 그냥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그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출납을 하려면 은행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은행을 1금융권만 가능합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영동은 이걸 새마을 금고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근데 1금융권은 근데 전국 단위 은행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2금융권은 뭐 금고, 신협 뭐 이런 데들이죠. 그리고 지역에는 단위 농협들도 마찬가지인데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사실 1금융권 위주로 모든 금융정책이 운영이 되는데 지역에서는 사실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건 2금융권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2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지역의 이런 지역화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저는 영동은 괜찮은 선택을 했다. 라고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영동페이 발행 예정액이 올해는 한 24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영동에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이 2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40억 원 정도 는 거고 앞으로도 이게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레인보우 영동페이가 50만 원 한도로 10%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천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옥천은 100만 원에 10%.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영동은 그걸 월 50만 원, 5만 원 페이백으로 금액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대신 이제 뭐 이용 범위라든가 이런 거 좀 넓힌 건데 이와 이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옥천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를 운영을 해요. 10%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이걸 내년까지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옥천도 5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10% 할인 구매하는 걸로 기존 대비 절반 정도 규모로 줄어드는 거죠.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동 소식은요. 노근리 평화공원 이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 이 60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을 맞아서 이동 전시회를 연다고 해요. 이걸 7월 20일부터 시작했죠.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노근리 평화공원 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전시회 명이 이겁니다. 같이 한 걸음 민주주의라는 전시회인데 이 박총철 학생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1987년 1월부터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되었던 9월까지 그날의 모습을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뭐 이런 지역에서 그 시민들이 이뤄냈던 그런 민주항쟁의 모습을 지역별 60 민주항쟁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현한 전시물들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내 보셔서 가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 시민들,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진전을 시켰고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한번 가보셔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요. 보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래는 에일리가 부릅니다. 보여줄게 듣고 올게요.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녀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없이 후회 없이 잊어줄 거야. 너를 잊을래, 너를 지울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해본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더 못된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넘치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Boy you gotta be awar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보은 소식 넘어가 볼게요. 보은 군이 이 AI 영재고라는 이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피디님, AI 영재고라는 게 뭔 것 같으세요? AI 약간 그 코딩하는 곳인가? 네, 그런 그죠? 생각 드네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요. AI 영재면 AI에 대한 영재면 이게 로봇을 육성한다는 건가? 약간 이게 학교가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 인공지능 영재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인지과학이나 컴퓨터과학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차세대 AI 이 실현을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초과학이에요. 예, 기초과학에 해당되는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국책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AI 영재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훈군이 지난 27일 날 그 7월 27일입니다. 이 지역 내 교육 사회단체 등 35명 민간 단체장이 참여해서 이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훈에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당위들을 설명을 하고 보훈군이 국토의 중심에 있다. 뭐 이래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좋아요, 좋은데 저는 뭐 보훈의 이 AI 영재고 유치 추진위를 하는 것 자체보다도 AI 영재고라는 게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고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근데 그 이 뇌인지과학이나 컴퓨터 과학에 대한 그런 AI 그 개발이잖아요. 개발을 한다고 친다면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 제가 뭐 고등학교의 그 고등학생들의 역량을 뭐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AI 사업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업체들에서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그 대학 이런 그 AI 기술에 대해서 뛰어난 대학 연구진들이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인지과학이나 컴퓨터 과학을 차세대 AI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근데 현재 AI 기술은 딥러닝 기술에 바탕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반복되는 걸 통해 학습을 하는 거고 그 학습을 엄청나게 빠른 전산 처리 속도로 우리는 하루에 10번 할 거를 기계는 한 뭐 1초에 뭐 수십 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AI는 그렇게 막 이제 해가지고 오류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AI 영재고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보훈이 AI 영재고를 유치 추진하는 것도 추진하는 건데 과연 이 AI 영재고에서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과제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AI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작 대학에서는 반도체 학과 육성한다고 지금 뭐 반도체 학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AI 기술은 그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그리고 이게 보훈에 과연 어떤 도움이 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앞으로 좀 이 내용이 구체가 된다면 후속으로라도 관련된 내용들을 라디오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보온 소식은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과학 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노래를 고르긴 했는데 제가 결코 우리 현 정부를 보고 얘기한 건 전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장기하 얼굴들 노래 듣고 올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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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이 길이 내 길인지 네 길인지 길이기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그대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과학 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돈 모으는 거 좋아하세요? 저 진짜 좋아합니다. 뭐 물건 모으는 것도 좋아하세요? 물건은 잘 안 모으는 것 같아요. 물건 잘 안 모으시고 네. 돈 모으는 건 좋아하시고. 근데 쓰레기는 잘 못 버려요. 이렇게 방 청소할 때. 아, 그래요? 그럼 좋아합니다. 아,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재산을 모아도 불안한 이유입니다. 자,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얘기 많이 됐던 주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초탈한 사람들, 깨달음 얻는 사람들, 인생의 스승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가질수록 불행하다. 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무소위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고요. 덕을 쌓기 위해서는 가진 게 적어야 되고 많이 가질수록 베푸는 미덕으로 보는
베푸는 걸 미덕으로 보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쵸?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는데 안 쓰고 자기 뭐 꽁꽁 이렇게 하려는 걸 짠돌이. 네, 안 좋게 보죠. 예. 어떠세요? 돈이 아까 돈을 모으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데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실제로 잘 모으진 못해도 모으고 싶어는 합니다. 예. 피디님도 그러신가요? 아니면 저는 진짜 네. 돈 쓰는 거를 음. 좀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 그런가요? 사실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뭔가 제가 미래에 네. 집도 사야 되고 뭘 해야 하니까 아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피디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쵸 차도 필요할 테고 이제 집도 필요할 테고 또 나이가 들어서 아플 때 병원도 가야 되고 하려면 많이 저축하고 쌓아놔야 돼요. 그쵸?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삽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생존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생존이든 내 가족의 생존이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쵸? 내가 정말 부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왜 부자가 돼야지라고 했을 때, 예, 뭐 행복을 위해서란 말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형이 있지만 그 기저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생존이거든요. 생존이 유리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근데 재밌는 게 많이 가질수록 더 큰 부를 쌓으려 하죠. 우리는 보면 그래요. 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부를 더 쌓으려 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랑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들의 삶이 불안하고 내 노후가 불안해서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집을 2채 3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해가 잘 안 돼.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는 왜 부를 모으면서도 불안해할까요? 뭔가 불안정한 미래여서 그런가? 음.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아서. 네. 근데 부를 모을수록 그러면 불안감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어, PD님은 어때요? 초등학생 때보다 지금 더 가진 게 많으시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불안한 감은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어. 더 많아졌어요. 네, 네, 불안감이. 근데 앞으로 이제 뭐 더 시간이 지나서 PD님이 뭐 집도 사고 재산도 더 모으고 이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이 불안감이 줄어들까요? 아니요. 네. 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줄어든다면 참 다행일 텐데 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네. 그래서 사회적인 분석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부를 모으면서 불안해하는가에 대해 이게 무슨 이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사회학적 관점 말고요. 그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과학적인 접근법인데 그 박한선이라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 저희 학자님 하다 보니까 이분 글이 좋은 게 많아요. 네. 이분 신경 인류학자의 글입니다. 모으고 모아도 우리가 늘 불안한 이유라는 글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흔히 이제 덕하고 부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흥부놀부도 그렇고요. 예. 흥부는 덕이 있습니다. 부러진 제비다리도 고쳐주고요. 하지만 놀부는 덕이 없어요. 지금 부자죠. 예. 부자는 인정머리 없이 돈만 밝히고 가난한 자는 비록 가정을 얻지만 서로 연대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노동자 집회에서 노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사,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서사구조입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내면화하고 있다는 얘기긴 한데 노동자들의 집회는 당연히 자본가들에 비하면 대체로 만든 얘기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게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권선징악 구도를 보면 흔히 악은 잘났죠, 부유하고 그리고 선은 약간 너무 올곧거나 너무 그 세상을 아름답게만 본다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해요. 이렇게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이제 부자들은 그러면은 좀 모질고 네. 네. 정확하게 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연대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약간 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혹은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의 그 입시 문제, 이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 특혜를 누린 결과란 말이에요. 더 가지려면 경쟁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예. 이게 저는 이게 그 이 조사에서는 실제 부의 정도하고 그 선의 온정적 태도하고는 역삼각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없어요. 상관이 사실상 별로 없다. 네. 그 사람의 그런 선의의 부분이나 이런 것과 돈을 많이 가진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가진 부자라고 해서 무슨 이게 굉장히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는 우선시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남들과 연대하고 내 거를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크게 딱히 연관관계가 없다는 건데,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근데도 아주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긴 또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적당한 약한 수준의 공변성 요 정도로 이제 가질 수 좀 있지 않나 싶고, 박한선 학자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자, 이게 근데 어찌됐건 덕이든 부든 그럼 우리는 이건 이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둘 다 적합도를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계속 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여기서 부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관심 가질 건 돈이니까요. 네. 자, 우리는 적합도를 높여주는 대상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적합도라는 거는 나한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이성이든 고급 자동차든 비싼 집이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대상이 지닌 가치, 그러니까 자체적인 가치는 대상 자체에 그 내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핸드폰을 들고 있지만은 이 핸드폰의 가치는 얘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보는 건 자동차도 스스로도 이거 가격표도 아니고요. 바로 인간 유전자,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정합니다. 이성에 대한 아름다움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그 나 안에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성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건 대상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판단해서 온 거죠. 이게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아름다운 여성 아디나라는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렵게 사랑의 묘약을 구했어요. 근데 이걸 자기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마음을 얻지는 못하지 네, 않았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효과를 얻으면 내가 아니라 상대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난 이미 변해 있거든요. 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디나에게 약을 먹였어야지 했던 거죠. 그런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회적 평판이나 덕이나 재정적 여유를 의미하는 이 부도 마찬가지인데, 부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져보면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적합도를 높여준다는 우리의 판단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부가 있으면 내가 더 나의 적합도가 높아진다. 아까 뭐 차든 매력적인 이성이든 집이든 이런 것처럼 나에 대한 그런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효용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제 덕 그리고 부라는 독특한 형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동물들은 많이 먹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체외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저장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동물들은 체내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먹고, 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동물들은. 근데 되게 빈털털이고요. 가진 게 없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그래요. 뭐 동물의 재앙 사자나 호랑이도 똑같아요. 실컷 먹으면 나머지는 버려요. 예. 그리고 빈털터리로 사는 거예요. 다시.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하루 벌어 먹고 산다는 거는 그런 빈털털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리 다르지는 않은데 장점만 하더라도 피디님 다르십니까? 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 걔네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노래 한 곡 듣고요.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이 돈과 관련된 얘기라서 준비했습니다. 예, 김숙의 노래입니다. 4천만 땡겨줘요. Once again, it's all 난다키. Come on. Co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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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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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키, 난다키. Co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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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by, baby, baby. 1, 2, 3, come on. Oh yeah, 난다키. Woo. 4천만 땡겨줘. 4천만 땡겨줘요 무이자 무담보로 잘되면 이자를 얹어 원김에 답을 얹어 확실히 갚을게요 걱정 마요 사천이 네 집게냐 땅 파면 나오더냐 개발에 땅나게 뛰어 죽도록 일해서 번돈 눈먼 돈이 아니야 사천도 안 돼요 삼천도 안 돼요 단돈 200만 해줘요 그렇게 못해요 정신 좀 차려요 한 번만 밀어줘봐요 4천만 땡겨주세요 4천만 땡겨 왜 또 넌 튕겨 4천의 목숨을 먹고 싶지 않지만 제발 한번 잘 한번 나를 살려줘 우담부 무고도 무이자로 한번 시원하게 날려줘 요 확실히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4천만 땡겨줘요 땡겨줘요 팔자 좀 고쳐보게 4천을 전부 다 던져 로또에 올인을 하면 한 번은 터질 거야 믿어봐요 사천이 장난이냐 짜장면 이름이냐 날 보고 이쁘다는 말 나만의 천사라는 말 안 믿어 꼬시지마 사천도 안 돼요 삼천도 안 돼요 단돈 200만 해줘요 그렇게 못해요 정신 좀 차려요 한 번만 밀어줘봐요 4천만 땡겨주세요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 이 말만은 너에게 꼭 해야겠어 나에게 4천이 전부는 아니야 사실은 이 사랑은 뭘 알고 있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요 한번 들어줘요 소리도 치고 날 믿고 4천 한번 땡겨줘봐요 사천이 시커냐 툭 치면 나오냐 한 번만 살려줘봐요 이제는 제발 좀 헛된 꿈 버려요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도 땡겨주세요 그렇게 절대 못해요 사실은 한 푼도 없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네, 그뭐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피디님은 자 동물들은 왜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동물이 네, 동물들은 네. 빈털터리에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네. 네. 우리는 가져도 불안한데. 걔네는 뭔가 그렇게 지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네. 오늘 사냥을 못하면 배가 고플 거라는 거를 모를까요? 알 텐데. 알죠. 예. 내가 오늘 초원을 못 찾아가면 굶어 죽는다는 것도 알 텐데. 근데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그러게. 네, 신기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부가 뭔지부터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예. 부라는 건 뭘까요? 부
네, 인간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생명 위주로 생각을 해주세요. 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네. 모르겠어요. 부는 동물이든 인간이든 식물이든 가치가 있는 것들, 예, 모든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가치는 필요를 충족하는 자질인데 요소인데 뭐 쌀이나 옷과 같은 전통적인 필요재 외에도 뭐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살이나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던가 또 뭐 갓 구운 빵에서 나오는 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는 부예요. 그렇죠? 이제 유엔은 이 포용적인 부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자연적, 인간적, 물리적 환경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재산만이 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 이걸 진화 생태학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원칙적으로 적합도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만 해요. 네. 먹이를 찾아 촌을 막 가는 초식 동물의 행위나 또 육식 동물의 사냥 행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초원을 이동하는 이유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나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해서 뭐 초원을 대이동하고 또 사냥을 하는 것도 내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먹이를 얻을 영역이 넓고 먹이를 얻기 용이한 신체 조건을 갖출수록 부자 동물인 거죠. 사실. 예, 굶어 죽을 가능성이 낮은 먹이가 풍부한 그런 본인의 영역을 갖고 있으면 부자 동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너무 넓다. 또 너무 넓은 사냥터나 초원은 동물들의 생존과 번식에 부적합하죠. 그래서 적합도라는 게 이제 최적의 적합도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최적의 적합도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한 육식동물 입장에서 사냥터는 어느 정도 범위일까? 어느 지역 그리고 또 어느 위치에 어느 환경에 될까를 적합도를 위해서는 최적의 아이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러니까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량, 가장 먹잇감이 많은 영역, 가장 효과적인 사냥 기술 이게 그 최적의 아이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하루에 100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50의 영양가를 가진 초식동물 2마리를 잡아먹는 것과 그다음에 1이라는 영양소를 가진 곤충 100마리를 먹는 것과 따졌을 때 곤충 100마리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아도 이 초식동물이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적 경쟁의 대원칙이라고 해요. 이 진화론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 예외가 저축이에요. 이 진화적 경쟁의 대원칙의 예외가 이 저축의 진화는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괴상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자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먹잇감 한 번에 딱 잡았을 때 내가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냥감이 제일 좋은 사냥감이에요. 뭐 저기 조그만한 뭐 도마뱀이나 아니면 뭐 곤충 혹은 육식동물도 풀을 먹습니다. 예. 근데 그런 먹잇감을 선택해서는 내 에너지를 내가 필요한 에너지 다 충족할 수가 없죠. 노동력이 더 들어요. 운영하는데.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성이 높은 먹잇감 탁 잡아서 식사를 마쳤어. 그럼 이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다 이제 충족했어요. 그러면 남은 음식은 버립니다. 그리고 낮잠이나 자요. 예, 그렇죠. 자, 이게 인간도 다를까요? 만약에 인간이라면 다르다고 생각했죠.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 직장에서 PD님이 지금 라디오에서 월급을 받으실 텐데 네. 라디오에서 월급을 김밥으로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헐. 김밥을 급여로 받는다 해봐요. 김밥 시상해요. 하루 이상 잘 못 가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천냥 김밥을 주는 데부터 아주 호화 고급 김밥을 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어느 기업을 가고 싶으세요? 엄청 호화로운 김밥 그렇죠? 주는 호화로운 김밥, 이 좋은 맛있는 김밥을 주는 곳이 좋은 직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밥을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해서 김밥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1시간 일할 때마다 김밥 한 줄씩 줘요. 근데 김밥 몇 줄 드세요? 저요? 네.
한 줄 반? 한 줄 반? 네. 그럼 하루에 4줄 반 정도 세 끼라 치면 어. 많이 드셔도 5줄 안 드시겠죠. 네. 네. 그러면 5시간 일하면 되잖아요. 우와. 네. 근데 우리는 그 이제 5시간만 일하면 된다 칩시다. 내 하루 먹을 양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배불리 먹었어요. 피디님이 더 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김밥 거기서는 50줄을 받든 100줄을 받든 1000줄을 받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썩어 내버려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집에 네, 갑니다. 배불리 먹으면 집에 갑니다. 어. 그렇죠. 우와. 예. 쌓아둬 봐야 쓰레기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 저거 가지고 가봐야 혹은 내가 배 불러 지금 배가 부른데 저장을 해야지 하고 뭔 어떤 걸 사냥 더 해봐야 쓰레기뿐인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저장 가능한 형태의 쌀을 급여로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당장에 모아둡니다. 열심히 그쵸. 일해서. 예. 그리고 앞으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저장이 무한 저장이 가능한 돈, 현금을 받는다면 더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 일을 더 하려고 할까요? 돈 많이 벌으려고. 왜요? 아까 얘기했자 그걸 김밥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밥은 그냥 내일 먹을 거 내일 일하면 돼요. 근데 얘 모을 수가 있어서. 얘는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굳이 뭐 안 모아도 사는 게 크게 뭐 김밥으로 평생을 사는 게 뭐 가능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은 파스타도 주겠고 모레는 피자도 주겠죠. 이렇게 먹을 걸로 줄 때는 일을 더 안 했는데 저장 가능한 보수를 주니까 난 돈을 더 모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썩지 않고 음. 계속 남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전에 김밥으로 받았을 때는 불안했을까요? 김밥으로 내가 하루를 산다. 아니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남들도 다 똑같이 받는다면 맞아요. 불안하지 다 않은데? 김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굳이 모으려고 할까? 저장 가능하다는 이유로. 몰라요. 네. 예, 그렇죠. 예, 저도 네 이유를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김밥으로 받았다면 저는 김밥 뭐 똑같이 한 4-5줄 우리 가족들까지 합해봐야 그 정도만 먹었겠죠. 필요한 만큼만. 근데 저장이 가능한 걸로 받았으면 지금처럼 더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생산 효용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법칙은 들어보셨을 텐데 생산 효용 법칙이란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최적을 찾는 거거든요. 최적의 적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했을 때 적정한 일을 했을 때 적정히 먹고 사는 게 가장 잘 매칭했을 게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적합도인데 이 생산 효용을 따지면은 잉여물은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돈으로 받는다 쳐요. 내가 생활비가 1년에 생활비가 한 달에 생활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든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한 130만 원을 내가 벌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근데 100만 원 그 달 쓰는 거예요. 이거는 효용이 높아요. 난 다음 달도 130을 벌 거예요. 그럼 이 30은 잉여물로 남게 되죠. 근데 그 잉여물이 남았을 때 가치는 100만 원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100만 원 내의 30만 원보다는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면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모아두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이 내가 현재 내가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받는 30만 원보다는 이 돈을 둘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현금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스위스은행 같은 데들은 잔고가 그러니까 거긴 이자를 주잖아요. 우리는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자가 마이너스예요. 예.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돈을 은행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그 돈은 가치가 줄어듭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저축하죠. 그렇죠?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저장 안 할 건가요? 가치가 떨어지면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예, 할 거예요. 저도 하지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인간만 저축을 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동물들 중에서 저장을 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떼까치라는 동물입니다. 이 새인데 한번 저기 청취자분들도 시간 나시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백정입니다.
뭐냐면 먹잇감을 사냥해서 나뭇가지나 철조망에 날카로운 가시에 걸어두는 행동들 그래요. 철조망이나 나뭇가지 혹시 보신 적 저는 본 적 있는데 그 쥐나 메뚜기, 도마뱀, 물고기, 작은 새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봤다면 10중 8구 얘네들의 소행입니다. 예. 이 떼까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설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저장 가설이 가장 유력하대요. 그래서 먹이가 부족해지는 시기에 올수록 먹이를 저장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데 이 새는 자신보다 몇 배가 큰 먹이를 사냥하기에 때문에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통해서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도 사냥하고요. 그닥 맛없는 먹이도 일단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개체가 사냥한 먹이를 뺏어오기도 한대요. 사람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렇죠? 네. 재미있는 점은 이 같은 축적 행위가 선천적인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뭐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천적인 거고 이렇게 쌓아올린 부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해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어미,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이렇게 꽂아둔 어미,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한 어미는 어미를 둔 금수저 새끼죠. 금수저 새끼일수록 더 잘 자라고요. 경쟁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육식성 식량을 저장하는 이 떼까치 사례는 예외이긴 한데 이 식물성 식량을 저장하는 경우는 좀 많아요. 뭐 알고 계시듯이 다람쥐 같은 설치류들도 저장을 하고 새도 많습니다. 이게 미국 서부에 서식하는 잣까마귀라는 이 새는 솔씨를 모은다고 하는데 2,500곳에서 4,000여 곳에 약 3만 개의 씨앗을 분산 저장한대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색가에 속한 어느 새는 10만 개에서 50만 개 씨앗을 분산 투자한다고 합니다. 저장을 한대요. 자, 이런 같은 자원 체외 저장, 그러니까 체외 저장을 하는 개체는 앞으로 어려운 시기 예상되잖아요. 많이 춥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축 강박도 심해진대요. 근데 이런 강박이 인간도 있다라는 게 앞으로 이제 할 얘기인데, 네, 인간도 저장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지구의 2%에서 5% 정도는 임상적 수준의 저장 강박 장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 수준이라는 거는 이게 뭐죠? 표준화라 해야 되나요? 그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강박이라는 게 확실히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데 이 물건을 주변에 그런 분 있지 않아요? 물건을 좀처럼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쇼핑도 많이 합니다. 근데 특징이 비싼 물건 안 사요. 싼 물건 많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저장 강박 장애예요. 흔한 건데, 근데 이런 강박 장애 이분 방금 말씀드린 건 정도 좀 심한 경우고 인간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모으려는 것. 특히나 이제 그 재정적 어려움이 예견되거나 아까 예견되거나 또 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러면 저장 강박이 심해져요. 특히 어릴 때 결핍을 경험한 경우에도 저장 강박이 심해집니다. 왜 그래서 부자들 보면 그 자수성가한 부자들 보면 어릴 때 힘들어요. 예. 본인 힘들었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데 그런 강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인간의 저장 강박은 추측하기로는 농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됐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되면서 잉여물이 생기고 쌀이라는 저장 오래 할 수 있죠. 쌀은 물건의 이제 교환은 35,000년 전부터 이제 흔적이 관찰되는데 이 교환 수단 혹은 저장 수단이 발달했다는 것은 저장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쌀이나 곡식 같은 경우는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가 늘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씨앗을 저장하고 수백 개의 먹이꼬지를 만드는 새들이 저장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려면은 저장 장소를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억력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수반돼야 돼요. 실제로 이제 박새라는 이 새의 한 종류가 한 무리 두 개의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 다른 무리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박새 무리들의 뇌를 찍어 보니까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새들 같은 경우는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장을 더 많이 하니까 기억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먹이를 더 저장하고 잘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마가 커진 건데 우리는 결핍을 겪고 나면은 넉넉할 때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피디님도 그럴 테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현대인은 근데 여전히 부의 축적에 매달리는데 이거는 사실 최근 수백 년 사이에 부가 급격히 증가한 거거든요. 따지면 근데도 여전히 부를 축적하려고 해요. 예, 그럼 뭐 또 많이 가진 정도와 관계없고요. 자, 부를 축적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부를 축적하는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를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피디님 말씀하셨던 미래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하고,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과거 경험이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력을 상실할 경우를 겪어야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우리는 더더욱 저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체외 자원 축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생존 전략이고 그 생존 전략을 우리가 선택한 결과예요. 이건.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외 자원 축적이라는 생존 전략을 이 인류가 선택한 덕분에 생존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동시에 불행을 약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이 생존주의 문화가 이제 생존주의라고 있는데 이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요. 세계 제1의 부유국 미국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가장 부자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생존을 위한 그런 생존주의 이게 가장 발달돼 있어요.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돈을 많을수록 불안해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게 있는 거고 제가 사실 이번 주제를 들고 온 이유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제를 들고 온 이유는 지금 한참 인플레니 물가 인상이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기에 내가 뭔가를 모으고 저장하려고 하고 아껴 쓰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나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는 거고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내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적정한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번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조금 더 본인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8월 2일 옥천 이후 소식과 과학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나는 가진 게 없어 손해 볼 게 없다네 난 정말 괜찮아요 그리 슬프진 않아요 주머니 속에 용기를 꺼내보고 오늘도 웃는다 그때 얻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어젯밤도
앞서고